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속에는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말 뜨거웠던 논란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 문제, 이게 4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있었던 아주 이례적인 장면,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 내부 성비위 논란까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요, 이 사안들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이 핵심 정보랑 또 그 안에 숨겨진 흥미로운 지점들, 이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시다시피 내란죄 같은 걸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박탈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장지를 못 찾고 연희동 자택에 임시로 안치 중인 상태고요. 유족들이 고인 유언 따라서 그 북녘땅 보이는 전방고지, 그러니까 파주 쪽에 안장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아, 그치도. 네, 근데 5.18 단체나 지역 주민들 반발이 워낙 거세서 결국 무산됐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유족 측이 이제 다른 대안으로 연희동 자택 마당에다가 유해를 영구적으로 봉안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아, 자택 마당에요? 네. 이게 그냥 어디에 묻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역사적 단죄를 받은 인물의 마지막 안식처가 결국 사적인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평가를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시도로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어떤 선례를 남길지 그런 사회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게요.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네요. 게다가 아직 해결 안 된 그 867억 원 미납 추징금 한수 소송 2심 선고가 또 11월 20일에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걸려있죠. 이것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 4년째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가 과거사를 어떻게 매듭지을 건지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과거 문제에서 현재 정치 현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입니다. 아, 이것도 정말 시끄러웠죠. 네, 통일교 관련 단체에서 1억 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근데 표결 전에 권 의원 본인이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선언하고, 네, 맞아요. 심지어 동료 의원들한테 나한테 찬성표 던져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정말 이례적이었죠. 그렇죠. 보통은 부결시켜달라고 하는데. 근데 더 기묘했던 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항의한다고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거든요. 네, 당론으로 불참했죠. 근데 권 의원 혼자 본회의장에 남아서 투표를 한 거예요. 덩그러니. 그 장면이 참... 결과는 찬성 173표로 가결됐는데 더 놀라운 건 권 의원 본인이 투표용지에 직접 찬성이라고 적는 모습이 카메라에 딱 잡혔다는 거죠. 네, 그 사진이 많이 보도됐죠.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특검 쪽에서는 돈 전달했다는 사람 진술이 일관되고 또 현금 상자 사진 같은 증거도 있고, 권 의원이 수사 시작된 후에 휴대전화 바꾼 거, 이런 걸 증거인멸 조항으로 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증거인멸 정황. 네, 물론 권 의원은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유무죄 판단은 나중에 나올 테고, 그와는 별개로 본인이 던진 그 찬성 한 표 있잖아요. 네, 그 한 표. 그게 과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주려는 계상된 행동이었을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해석이 분분해요. 정말 그 한 표의 의미가 뭘까 궁금해지네요.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신생 정당이죠. 조국 혁신당 내부 논란입니다. 아, 여기도 최근에 시끄러웠죠. 네, 정치적 진영을 넘어서는 혁신, 이걸 내걸고 출범했는데 핵심 당직자의 성폭력 의혹이 터지고 또 당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이 큰 위기를 맞았어요. 네, 강미정 전 대변인이 폭로하면서 시작됐죠. 맞아요. 강 전 대변인이 폭로하고 탈당하면서 이게 공론화가 됐죠. 강 전 대변인 주장을 들어보면 당이 그 성비위 사건을 인지하고도 한 달 넘게 외부 조사기구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달 넘게요? 네, 특히 이교원 전 사무부총장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요. 이건 단순 늑장 대응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번진 거죠. 아, 그 발언은 정말... 네, 그래서 결국 이 전 부총장은 당 윤리위에 제소됐고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결국 조국 전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당 지도부 총사퇴라는 아주 강한 카드를 꺼냈죠. 네, 초강수였죠.
강 전 대변인한테 복당해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거절당했고요.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그 전 당직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군요. 네, 결국 이 사건은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그 혁신이라는 가치 있잖아요. 그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시험대가 된 셈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논란의 핵심을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역사적 인물의 마지막 안식처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 문제, 또 현직 정치인의 법적 책임과 정치적 행보가 얽힌 논란,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표방한 정당의 내부 위기 관리 능력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매듭짓고 또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정치인들은 법적, 윤리적 책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은 자신들이 내건 그 이상과 가치를 실제 조직 운영에서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죠. 결국 각각의 대응 방식이 대중의 신뢰 그리고 역사의 평가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사례, 과거 인물의 안장 문제, 현직 의원의 법적 공방, 신생 정당의 내부 논란. 이렇게 공적인 인물이나 조직이 대중의 시선과 역사의 평가대 위에 섰을 때 그 위기를 다루는 방식에서 여러분은 혹시 어떤 공통된 패턴이나 아니면 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시사점 같은 걸 발견하셨나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 또 흥미로운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